즐거움은 사람들 대부분이 기울이는 관심의 중심에 있다. 즐거움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즐거움도 사람들의 의식과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한다.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즐거움도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진정으로 즐거운 일에 참여하는지 그러지 않는지 결정하는 경계를 어디로 정할지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과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할 큰 공동체 관점뿐만 아니라 알매 큰 단체를 당신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다. 여기서 우리의 즐거움은 선물이 우리를 통해 당신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며 경계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즐거움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공명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은 전달될수록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커진다. 이것은 알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며 스스로 증폭한다. 이것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즐거움과도 다른 즐거움이다. 다른 모든 즐거움은 일단 널리 알리고 나면 약해진다. 그 즐거움은 줄어든다. 마치 연못에 조약돌을 던졌을 때처럼 물결이 퍼져나가면서 파급 효과는 점점 약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은 반대 효과를 낳는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에 더 가깝다. 알을 염원하는 소망과 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비옥해진 마음에 씨앗이 자리를 잡으면 이 씨앗은 그곳에서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알이 자라도록 비옥해진 새로운 마음에 그 씨앗을 퍼뜨린다. 그 씨앗은 차례차례 열매를 맺으며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큰 즐거움은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증식하고 항상 더 큰 열매를 내놓는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어떠한가?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얻고 유지하고 그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행하는 수많은 활동은 어떠한가? 이것들은 무엇인가? 분명히 자신이 지나치다는 것을 고려하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적이고 품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흔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는지를 보려면 당신은 그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즐거움을 완전히 멀리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가? 이 접근법의 문제는 당신이 즐거움을 위해 이렇게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당신은 단지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방법이나 시도를 바꿀 뿐이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즐거움을 포기하는가? 즐거움은 단지 고통을 피하는 것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고통은 당신 곁을 지키며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즐거움과 고통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려고 즐거움을 추구하면 더 많은 고통이 생기고 그러면 즐거움을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하며 이것은 더 많은 고통을 낳는 등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즐거움은 항상 고통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들은 모두 숙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다.
그 질문들을 숙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고 즐거움에 당신이 투자한 것과 그 투자가 당신에게 치르게 하는 대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 평가는 당신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 경험을 검토할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즐거움을 얻는 것과 관련한 욕망, 환상, 철학은 정직한 평가를 하기 매우 어려울 만큼 항상 존재하고 너무 부풀려졌고 너무 주관적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기 경험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당신의 경험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바라는 열망이 강할 때, 또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검토하고 재평가할 때, 당신은 자기 경험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재평가의 고통은 피하는 고통만큼 크지 않다. 인지하는 고통은 대체물을 찾는 고통에 비해서도 미미하고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가리거나 숨기기만 하는 활동, 부정한 결과에서 오는 괴로움을 가리거나 숨기기만 하는 활동에 푹 빠지려고 하는 고통에 비해서도 미미하다. 그렇다면 어떤 즐거움이 가치 있고 어떤 즐거움이 가치가 없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당신은 개념을 숙고해야 하므로 숙고해야 할 개념을 알려주겠다. 단순한 답으로는 이 질문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이 학습하고 묵상하며 평가하고 재평가하기를 권한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어딘가로 가게 되므로 이리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답이다. 당신은 이렇게 할 때 단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이해의 장으로 들어간다. 당신 마음을 끄는 어떤 즐거움이 있거나 추구할 마음이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이 치르는 대가를 숙고하라.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생각할 때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즐거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고 나서 세상의 즐거움과는 매우 다른 삶의 즐거움을 말할 것이다.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세상에서 약간의 즐길거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물건의 소유이든 관념이든 관계든 당신에게는 그것들 중 일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중요해야 한다. 그것들을 통해 당신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얻어야 하고 거기서 얻는 가치는 거기에 투자한 것보다 더 커야 한다. 이것은 당신 마음을 끄는 즐거움이나 추구하고 싶은 어떤 즐거움에도 해당한다.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를 고려해 볼 때, 물론 돈도 시간과 에너지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여 들어간 투자를 고려해 볼 때 그 즐거움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가? 그 결실은 얼마나 큰가? 즐거움은 투자이다. 즐거움에서 무엇을 얻는가? 자기 경험을 정직하게 평가할 때 이것에 대한 진정한 지침을 얻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면에 있는 알미 알려줄 때도 진정한 지침을 얻을 것이다. 알은 가장 유익한 활동들에 당신을 참여시키려고 할 것이며 그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주의력을 빼앗아가기만 하는 다른 모든 활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즐길 거리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으면 단순한 즐거움은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다. 아름다운 강가에 서서 그 강이 흐르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고 삶의 즐거움에 비하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즐거움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하려고 지구 반바퀴를 여행해야 한다면 이 단순하고 순간적인 즐거움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자연 지형을 유심히 보거나 어떤 구경거리를 보며 즐거운 순간을 보내려고 지구 반바퀴를 여행한다. 그들의 큰 투자에 비해 그들의 보상은 매우 작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즐길거리의 대부분은 투자는 큰데 보상은 매우 작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 많은 경우에는 보상이 전혀 없고 그저 투자와 재투자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즐거움에 대한 환상과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된다. 실제로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자주 실망했는가. 그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예상이 너무 부풀려져서 당신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경험을 했고 결국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무렵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큰 예상과 기대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의 투자가 매우 크지만 선물을 다 풀고 나면 실망하게 된다. 투자는 큰데 보상은 작다. 멋지고 웅장할 것이라고 당신이 기대한 것에 얼마나 자주 실망했는지 생각해보라. 왜 실망했는가? 왜냐하면 투자는 컸는데 보상은 작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투자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 종종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가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당신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러한 엄청난 대가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울하고 화가 나고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없으므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들은 항상 대가를 지불한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고통을 다른 것들과 연관시키므로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며 딜레마와 우울함은 더 깊어진다. 실제로 그들의 우울증은 너무 깊어져서 창문이 없어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어두운 감방과 같다. 큰 기대와 큰 실망이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관계에서 로맨스를 기대하면 당장 시간, 에너지, 관심의 측면에서는 물론 장기적인 의미에서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축으로 인해 매우 많은 것을 잃으며 그 보상은 정말 작다. 즉, 스스로 부풀린 즐거움의 순간, 방종의 순간, 몸의 감각을 느끼는 몇몇 순간에 불과하며 그 어느 것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관계의 현실은 로맨스의 짜릿함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우울해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관계에 투자하지 않고 로맨스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주 적은 것을 내주는 어떤 것에 많은 투자를 하면
당신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 고통은 클 것이다. 만약 많은 것을 내줄 수 있고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것, 참여의 결과로 성장할 어떤 것에 투자한다면 당신의 고통은 적고 투자는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행복해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다.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려면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숙고해보라. 이것은 훨씬 더 객관적인 질문이다. 자기 경험에 기반을 둔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평가가 그저 당신의 기대에만 기반을 둔 것이면 당신에게는 평가할 기반이 없을 것이다. 기대는 실망에 기반을 둔 희망이다. 어떻게 이것이 정직한 평가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최상의 가치나 최고의 결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보다 당신이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질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주관적일 것이고 큰 기대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정직하게 평가하기는 더 어렵다. 투자는 시간, 에너지, 인식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당신이 보상을 원하는 것은 더 큰 인식, 삶과의 더 큰 동질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당신이 세상에 온 가치와 목적을 더 깊이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가치와 목적은 당신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곳에 온 본질적인 것이다. 이 가치는 고갈될 수 없다. 이 가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 표현과 경험에 더 큰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 커지기만 할 것이다. 우리의 즐거움은 크고 우리의 고통은 작다. 당신의 즐거움은 작고 당신의 고통은 크다. 그것은 투자와 평가의 문제이다. 큰 공동체 암길에서의 준비는 이 흐름을 뒤집는다. 세상의 방식에 거슬러 가고 인류의 성장과 성취에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즐거움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소개하겠다. 이 개념은 진정한 가치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보상은 물론 당신과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진정한 즐거움은 성취와 관련이 있다. 당신은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당신이 지니는 목적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해하는 당신의 목적대로 어떤 것이 가치를 내놓으면 당신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비록 당신의 목적이 그릇되고 자신을 속이더라도 여전히 당신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와 즐거움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신은 그것들을 분리할 수 없다. 만약 어떤 것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행복감을 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일시적인 위안을 준다고 해도
크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가치가 큰 것은 깊은 즐거움을 준다. 왜냐하면 깊은 즐거움은 삶이 가치 있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 가치가 진실하고 그 가치와 관련된 목적이 진짜라면 그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가치를 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자화자찬하는 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 삶에서 자신의 가치를 경험한 짧은 순간들이나 잠깐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의 노력이나 부정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의 가치, 즉 삶과의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했다. 이 경험들의 가치는 다른 모든 경험들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커서 텅 빈 공간을 배경으로 한 선명한 빛의 점들처럼 당신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는다. 당신 위에 있는 하늘처럼 이 경험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는 뚜렷이 달라서 선명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축적한 순간적인 모든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이 경험들은 다른 것에서 가치를 끌어내려고 수년간 노력한 것보다 순간적인 표현으로 더 많은 가치를 내준다. 이 경험들에 대한 투자는 작았으며 그 보상은 크고 늘어난다. 그러므로 진정한 실현의 길을 걸으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큰 가치를 내놓는 일에 자신을 재투자한다. 여기서 당신의 접근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는 방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없으며 당장은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는 작은 것들, 작은 즐거움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 작은 즐거움들은 당신 삶을 어둡게 하고 당신 마음에 구름을 들이우며 당신을 기다리는 더 큰 가능성을 방해한다. 당신은 무엇이 큰 즐거움이고 무엇이 작은 즐거움인지 어떻게 아는가? 삶에서 어떤 것을 기꺼이 바꾸거나 재조정하려는 마음으로 당신의 경험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 경험이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때 알미 지표가 된다. 비록 알미 무엇인지 당신이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어떤 것에는 끌리고 어떤 것에는 저항하는 것을 느낀다. 당신은 알매 저항하고 전혀 가치 없는 것에 끌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표면 마음에서 일어난다. 당신의 깊은 느낌과 깊은 경험은 항상 당신을 참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비록 당신이 방향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곳으로 가는 것에 저항하더라도 당신의 깊은 본성은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당신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이 방향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혼란, 분노, 실망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온갖 욕망, 온갖 자기 만족의 시도 밑에는 타고난 자동 유도 장치가 당신 내면에 있으며 이 장치는 당신의 성장에 필수적인 사람과 경험과 참여로 당신을 데려간다. 이것들에는 더 큰 보상이 있다. 당신이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 어려움은 이것들이 내놓는 보상에 비하면 작다. 이것들에 접근할 때 당신은 여기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보상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고, 때때로 투자는 너무 크거나 너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투자는 매우 작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아내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에게 이 방향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나는 그것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 당신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므로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한다. 오직 암만이 당신을 앓에 데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동기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바꾸거나 버려야 한다. 앓이 당신을 앓에 데려갈 것이다. 참된 가치에 대한 감각이 참된 가치를 지닌 것들에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더 큰 즐거움에 대한 감각이 더 큰 즐거움을 낳는 것들에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더 큰 의미를 흉내만 낼 수 있는 다른 많은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큰 의미는 오직 큰 즐거움과 큰 가치만이 내놓을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은 인류가 빠져 있는 가망 없어 보이는 곤경에서 벗어난다. 때때로 그 길은 외롭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당신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을 앞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당신은 큰 부름을 따라야 한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름. 당신이 아직 제대로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름. 그 순간에는 시련과 고난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기다리는 더 큰 보상에 비하면 작은 그런 부름을 따라야 한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때만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은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며 당신의 성격 영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강박 충동이 아니며 폭력적이거나 끈질긴 개인적 욕구도 아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에 있는 더 큰 어떤 것이다. 즐거움이 없는 것들이나 작은 즐거움들을 버리면 당신은 자기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공허함이 있는 것을 허용하라. 공허함을 새로운 것들로 채우지 말라. 당신 삶의 일부는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진공 효과가 생겨 당신이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작은 즐거움들은 마음을 가득 채우므로 아무것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 큰 즐거움들은 항상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서 당신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수용할 공간이 언제나 있다. 큰 공동체 암기를 공부하는 것은 당신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자신을 되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도중에 많은 작은 계단을 밟을 것이다. 당신의 다른 동기와 다른 애착은 극명하게 대조를 보일 것이며 그래서 당신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때 당신은 이전에 큰 가치가 있다고 믿은 것에서 멀어질 것이며 아직
정당화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곳으로 가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 가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보상을 얻는 것으로만 보상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상은 얻는 것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즐거움으로는 얻는 것이 없다. 만족의 순간, 방종의 순간, 기쁨의 순간을 위한 큰 대가만 있을 뿐이다. 이것에 대한 완전한 증표를 보려면 당신은 그저 주변과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큰 즐거움을 얻으려면 큰 가치를 추구하라. 더 큰 보상을 내주는 것에 자신을 투자하라.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과 자신에게 내적으로 필요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다. 그들은 자신을 개인적으로 바라본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당신이 필요하다. 세상은 재능, 능력, 공헌이 필요하고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며 투자가 필요하다. 세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세상은 당신에게서 이것을 불러낼 것이고 결국 당신은 자신의 것에 해당하는 표현과 공헌의 길을 찾을 것이다. 이때 당신은 큰 가치와 큰 즐거움을 주는 것에 투자한다. 여기서 즐거움은 당신 삶에 대한 깊은 만족과 확인이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이 정의조차 초월한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은 당신 내면은 물론 밖에서도 공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글쎄, 내가 무엇을 원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 당신의 개인적 마음으로는 자신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베풀어야 할 자신의 공헌에 대한 큰 부름을 인지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보여준다. 외적으로 필요한 것과 내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점으로 모이고 하나가 되면 당신은 자신이 추구해야 할 길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삶은 사람의 에너지를 100% 끌어내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비록 이것을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더라도 사람들은 아직 100% 베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점차 당신의 투자는 깊어질 것이고 보상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투자를 요구하지만 매우 적은 것을 내주는 다른 활동이나 관심사에서 당신은 벗어날 것이다. 오직 작은 투자만 하면 되는 그런 작은 즐길거리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에는 소중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별을 보거나 개울가에 서 있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다른 즐거운 일을 즐기는 것은 여전히 즐거움이다. 보상은 작지만 그것은 당신이 삶에서 추구하는 큰 것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큰 공동체의 암기를 따르면 모든 것이 재조정되어 당신이 큰 가치와 큰 보상에 헌신하면서도 순간적인 편리함과 개인적 가치에 필요한 작은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충돌이 없다. 그러나 작은 즐거움에 큰 투자를 하는 삶에서 큰 즐거움에 작은 투자를 하는 삶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반전이다. 이 반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반전 안에는 다시 평가하고 전념해야 하는 엄청난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거나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매우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전에 즐겁던 것들과 동일시하지 않지만 무엇이 그 즐거움을 대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그 즐거움을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변화는 초점과 방향을 보면서 당신을 기다리는 더 큰 가치가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유함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내주는 것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고, 가난은 즐거움이나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에 크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유함과 가난은 당신 집이 얼마나 큰지,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지,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옷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부유함과 가난은 매우 다르다. 이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부자가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빈자가 종종 부유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 삶은 시련의 일부이고 그 시련은 당신 주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당신은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데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 아주 큰 투자를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보고, 듣고, 관찰하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말라. 왜냐하면 행동하려면 더 많이 보고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삶을 계속 살아있게 하고 당신 내면에 있는 삶을 보강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큰 즐거움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조는 대조를 보여준다. 이 가르침은 대조를 보여준다. 대조는 당신이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분별하는 데 필요하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당신이 자기 삶을 재평가할 수 있고 자신에게 내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서 나온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을 맞출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이 삶의 의미를 확인함으로 거의 즉시 더 큰 즐거움을 얻는다. 이때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주는 안도감은 즉각적이며 동시에 장기적이다. 그것은 삶이 가치 있음을 확인해 준다. 여기서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초월하므로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베푸는 데 있지 삶에서 취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보상은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즐거움에 자신이 투자한 것을 검토해보라. 당신이 자신을 위해 획득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항목별로 적어보라. 투자하는 것을 살펴보고 보상받는 것을 살펴보라. 이 보상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투자를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 모든 보상, 모든 가치, 모든 성취에는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에 크게 투자한다. 그들에게는 헌신은 고통이며 비록 혼란이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더라도 혼란은 일종의 위안이다. 이때 주안점이 생존에서 성취로 옮겨가야 하며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다. 세상에서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울 때 당신 알미나 특정인들의 모범적 삶은 대조를 보여주며 큰 공동체 암길의 공부는 대조를 보여준다. 일단 그 대조를 인지하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단 선택이 당신에게 분명하고 당신이 그 선택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자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선택이 너무 명백해서 마치 선택권이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일 뿐이다. 마음에 드는 어떤 것, 둘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하는데 결정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투자와 보상을 인지하지 못했다. 종종 사람들은 어느 쪽도 갈 길이 아닌 둘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하므로 수렁에 빠진다. 그들은 이익과 부채 등을 저울질하려고 애쓰면서 이리저리 서성이며 우물쭈물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세상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그들과 어울리라. 당신 혼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당신이 앓을 지니고 싶다면 앓의 학생이 되라. 다른 방법으로는 앓을 얻을 수 없다. 당신은 앓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간단한 개념으로 배울 수도 없다. 당신은 앓을 받아들이는 역량, 앓을 염원하는 소망을 키워야 하고 앓을 받아들여 현명하게 앓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고 이 즐거움이 가장 큰 성취이다.